5분 핵심 경제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른바 하위 70% 선별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장 객관적인 수치와 팩트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급 기준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공식적인 사실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피해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커트라인은 월 소득 385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 커트라인 금액은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63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 원 이하,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소득 974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 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 974만 원이라는 숫자를 현실 경제에 대입해보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각각 매월 400만 원대 중후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까지 모두 하위 70%로 분류되어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산층 상단까지 포괄하는 보편 지원에 가까운 선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개개인의 월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고 선별해내는 것일까요? 정부가 국민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 국민의 소득 수준을 가장 빠르고 넓게 척도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선별의 핵심 기준표로 사용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받는 급여 명세서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현재 벌어들이는 현금 수입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심지어 보유한 토지의 가치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되어 건강보험료에 얹어집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시간적 격차, 즉 타임렉 현상입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당장 이번 달의 소득 부진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구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인해 가계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벌어둔 소득이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공시지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상위 30%의 고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실제 지갑에는 돈이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건강보험료 지표의 한계를 일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과 별개로 자산 컷오프 제도를 이중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하위 70%에 아슬아슬하게 포함되더라도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고자산 저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은퇴 후 소득 없이 살아가는 고령층 자산가에게 국고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지급 방식과 금액, 그리고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거주하는 지역과 취약계층 해당 여부에 따라 가중치가 붙습니다. 지급 시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4월 말에 최우선으로 선지급되며 그 외 일반 가구는 자산심사 등을 거쳐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관전 포인트는 이 26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 내 지정된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시중에 풀린 돈이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 오로지 단기간의 실물 경제 소비로만 강제 회전되도록 만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골목 상권 매출을 끌어올리는 극적인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 국면입니다. 공급망 경색으로 물건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비 쿠폰이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들어오면 지역 내 외식비와 생필품 가격 등을 추가로 밀어올리는 부작용, 즉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까지 겹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하위 70% 피해 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974만 원이라는 높은 커트라인은 물가 상승이 중산층의 가계부까지 심각하게 타격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낡은 선별 기준이 만들어낼 수백만 명의 억울한 탈락자들, 그리고 강제 소비 자금이 살인적인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위험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단편적인 뉴스 제목에 흔들리기보다는 이번 주말 댁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펼쳐 자신의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이후 지역 상권의 물가 변동을 예의주시하며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어떻게 대응할지 냉정한 가계 재무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핵심적인 경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핵심 경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